제가 그 레이더 소자 방식으로 해서 그 안에 10개 안테나 구조보다는 100개 또는 1000개 안테나 구조를 또는 2000개 안테나 구조 아주 미세하게 점점점 넣어가지고 많은 전파를 쏠수록 세밀한 영상을 얻을 수 있으며, 또 그것을 필요에 따라서 그 그룹별로 뭐 10개, 20개 묶음해서 한꺼번에 쏠 수 있다. 뭐 사람이다 그러면 기존 광학렌즈 방식에서는 돋보기 형식으로 봤지만은 이것을 전파를 촘촘히 거기다가 쏴가지고 추가로 그쪽 특정 부분만을 집중해서 강력하게 집중으로 조사하면 그쪽 부분만을 집중해서 볼 수 있습니다. 보다 많은 전파수가 부딪히면 보다 세밀한 영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전파보다는 많은 전파가 쏘지는 제 레이더 방식, 레이더 소자 방식 또는 레이더 소자가 A사 레이더 들어갈 때 대중소, 미니, 촘촘 똑같은 사이즈로 넣지 말아라는 거죠. 목적별로 다 서로 결합해서 팀별로 4개, 5개, 10개 팀별로 쏠 수 있는 대단한 많은 레이더 소자 구조를 가지기 위해서 대중소 이렇게 가는 겁니다. 뭐 크기를 만드는 회사별로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미니 사이즈로도 가능합니다. 전력만 뒷받침이 됩니다. 그건 이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넓게 조사하거나 집중 조사하거나 추적해서 조사하거나 이렇게 이것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공격 형태로, 탐지 형태가 아니라, 탐지 형태로 가면 출력이 이제 넓게 펼치지만 공격 형태로 가면 5개 전파를 2개, 3개 전파 한꺼번에 묶었다고 합시다. 가운데가 강력하고 옆에는 보좌하는 식으로 이렇게 출력을 조절했다고 합시다.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 묶음은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쏘면은 그쪽에 보다 멀리, 부목 현상 때문에 멀리 가고 열도 강하게 전달되고 비행체다 그러면 기판을 지워버리거나 저항사를 열로서 손상을 입어서 이렇게 추락시키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마이크로웨이브로 전자레인지 물 데울 수 있죠. 그 방식으로 해가지고 보다 굵기가 틀린 서로 파형이 틀린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를 여러 개를 묶어서,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아니더라도 열만 일으킬 수 있으면 되니까, 또는 적외선 전파를 파형을 틀린 것을 여러 개 묶어서 원반식으로 집에 전자레인지 돌아가죠. 그렇지, 이게 자체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자체가 들어가서 이렇게 강하게 회전을 시켜주면 거기서 바닷물을 집에서 물 데우듯이 바닷물을 끓일 수가 있고, 그래서 슈퍼 태풍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는 적외선 구조로도 똑같이 그와 같은 일이 가능합니다. 적외선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 적외선 부분으로 장점이 있습니다. 야간에도 열 탐지가 가능하고, 지하시설, 지하 땅굴 같은데 탐지해서 거기를 탐지를 일단 했다가 열을 그쪽으로 집중해서 전파수를 많이 집중을 시켜주고 출력을 높여주면 그렇죠, 살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하시설에 있는 것을 다 그렇죠, 저걸 한꺼번에 몰살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무기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화산활동을 자극하기 위해서 화산활동 밑에 지하 마그마층을 자극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웨이브나 적외선을 동시에 쏠 수 있을까? 그것도 가능합니다. 화산활동 뭐 이렇게 구름 같은 것을 이렇게 마이크로웨이브 같이 이렇게 태워서 열을 전달하면 구름에 있는 수증기를 물 성분을 날려가지고 가뭄을 일으켜 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땅을 밑에다가 공격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밑에 있는 거 다 태워버릴 수 있겠죠. 전자레인지 거기 고기 넣으면 익습니까? 안 익습니까? 익죠? 그 방식입니다. 마이크로웨이브도 되고 적외선도 되고 둘 다 가능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그럼 이게 잠수함에서 쏠 때는 어떻습니까? 잠수함에 쏠 때도 가능하고, 드론에서도 뭐 엄청난 출력이 아니더라도 드론도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드론이라 할지라도 레이더 주파수 발생기를 통해서 레이더를 쏠 수 있으면 미니 크기의 A사 레이더 또는 주파수만 발생시키는 식으로 해가지고 몇 가지 묶음 전파만 해서 공격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레이저 무기처럼. 그렇죠, 공격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거를 한 군데에 집중하면 어떻겠습니까? 돋보기식으로. 돋보기 100개면 그렇죠, 강력한 열이 발생하죠. 그래서 각 드론마다 전파 발생기를 탑재를 해서 밑을 지상 공격하는 레이저 무기도 이제 이런 식으로 똑같이 만들 수 있고요. 수백만 와트의 거대한 규모를 생각할 게 아니라 1만 볼트라도 5천 볼트라도 드론에 달아놓으면 그 한 군데 수백 개가 집중해 놓으면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밑에를 태워버리는 이런 식으로 레이저 공격기도 있을 수 있다는 그 방식이 이제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분산 무기로서 우라늄 분말 또 수소 산소 캡슐을 넣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서로 반응하지 못하게 하면서 폭발시키고 고성능 포기하게 되는데 기폭탄을 넣어가지고 고폭탄을 넣어가지고 폭발시키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요. 그것을 자탄 형식으로 수백 개, 수천 개를 한꺼번에 해서 핵폭탄을 대신하고 수소폭탄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장약에다가 수소나 산소 캡슐을 넣어가지고 산소 캡슐을 많이 넣을수록 폭발력이 큽니다. 무기급으로 간다는 거죠. 이 비밀은 이렇게 저가 이렇게 브라운 가스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브라운 가스를 2대1로 해가지고 폭발 때문에 쓰지를 못했잖아요. 많이. 그 부분을 그럼 서로 반응을 안 시키면 될 거 아닌가라는 단순한 아이디어로 따로따로 수소를 온도를 높여주면은 추력과 항속거리, 주행거리가 늘어난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수소랑 산소 온도를 높여주고 그걸 섞어주는 공간이 따로 마련해주면 그렇죠. 연료 탱커가 따로 있는 겁니다. 연소실에서 태울 만큼만 해주면 딱 좋죠. 이 방식으로 이제 그 연소실을 드론 같은데 비행체 이런 데로 이렇게 사방 연소 방식으로 해가지고 사방 앞, 뒤, 위, 아래 또는 양 옆에 이런 식으로 또는 사선으로 배치해갖고 그 비행체를 위로 뛰어 올려주는 양력과 추력을 동시에 내는 특수한 구조 이런 것을 또는 그 사방으로 사선 구조로 전후좌우 사방으로 이렇게 나가지고 비행체를 이렇게 지면을 태우지 않고 위로 뛰어 올려주는 사선 구조 연소 방식이죠. 수소 산소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수소 온도를 높여주고 산소를 그 비율을 높여주면 굉장히 강한 연소력이 나타나겠죠. 그런 방식으로 수소 산소 공기 자체니까요. 좀 더 그래도 블레이드가 필요 없어요. 블레이드가 필요 없는 방식의 연소, 토치식의 저식의 분사, 블레이드가 비행체를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불꽃이 왜 비행체를 움직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불꽃만 강하게 동력 화력만 세면 그 비행체는 움직여진다는 이론입니다. 하나 갖고 할 필요가 뭐 있냐? 발열 문제도 있는데 엔진 뜨거워서 어떻게 그게? 그래서 앞에 4개, 뒤에 4개, 위아래로 4개씩 배치해도 옆에도 배치해도 상관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쪽 엔진을 움직이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 엔진 이쪽으로 위에 엔진을 움직이면 밑으로 가고 직각 비행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압축 공기를 이렇게 앞으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쏘면은 어떻게 되죠? 여러 겹 길이를 틀리게 해서 쏘면 여러 겹의 막이 생겨서 공기막을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죠. 그래서 회전을 시켜주면 좀 더 강하게 되겠죠. 그럼 회전시켜주는 거 하나가 여러 개로 늘려주면 좀 더 강하게 되겠죠. 그럼 좀 두터운 것이 있고 좀 얇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압축 공기를 이런 식으로 쏴가지고 하는 방식이 잠수하면서도 있을 수 있고 초공동 어뢰처럼 가연 보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드론 부분에서도 가능하고 비행체 이런 것을 열차가 어떤 진공까지는 아닌데 위에 이렇게 바람이 들어와야 되니까 공기가 위에는 터져 있고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터널 형태를 지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걸 프로펠러 형태로 옆에 프로펠러 뒤에 하나의 회전축에 여러 개의 프로펠러가 달려있는 일체형도 될 수 있고요. 그것을 수없이 열차에다 배치 놓으면 엄청난 속도가 납니다. 전기로도. 그 다음에 압축 공기를 밑으로 쏘면 여러 개를 이런 식으로 제 방식에 이렇게 다중 프로펠러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압축 공기를 매립식으로 쓰는 드론도 매립식으로 할 수 있어요. 드론 매립식으로 할 수 있고 잠수함도 매립식으로 해서 보다 위로 빨리 뛰어놀 수가 있습니다. 잠수함도 기존에 이런 길쭉한 구조가 아니라 동그란 구조에 있었을 때 전후좌우 사방으로 움직이는 잠수함도 만들 수 있습니다. 드론도 전후좌우 사방으로 움직이는 드론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연소 방식도 가능하고 프로펠러 방식도 프로펠러를 하나의 회전축에 이렇게 여러 프로펠러가 달려있는 곳 옆으로 또 딱 놔두면 엄청 숫자를 많이 하면 4개, 5개, 10개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죠. 밑에다 놓으면 매립 형식으로 그럼 밑에다 놓으면 위로 뜨겠죠. 수직이 착륙 위에다 놔가지고 거꾸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게 하면 그렇죠. 전후좌우 사방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분사 형식만 아니라 프로펠러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바람을 그쪽으로 내뿜으면 되니까요. 이걸로 이제 양수기 물을 빨아들인 양수기 진공청소기도 만들 수 있고요. 이렇게 선풍기도 만들 수 있고 컴퓨터 쿨링팬 같이 하나의 회전축에 소규모 작은 프로펠러를 몇 개 두어가지고 좁은 통로를 거쳐가지고 그냥 통로가 아니라 이렇게 좁은 통로를 거쳐서 빨아들이면 굉장히 강하게 압축이 됩니다. 이렇게 빠르고 계곡바람 지나는 것처럼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거든요. 이걸 통해서 공냉식 회전팬, 쿨링팬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기계는 이건 다 들어가. 내뿜을 때도 좁은 통로를 통해 내뿜으면 그거 다 강력합니다. 물 호스 이렇게 좁히면 엄청 멀리 가죠. 그런 식으로 해서 차갑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제 구조에 해당하고, 반도체 세척할 때도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좁은 여러 개의 통로를 통해서 액상이 됐든 공기든 흡수를 하고 다시 내뿜을 때도 좁은 통로, 여러 개의 통로를 통해서 내뿜으면 강력하게 된다라는 것을, 고압 세척할 때도 이 방법은 동일하게 됩니다. 또는 그것을 회전 구조를, 통로 구조가 서로 나사식 회전 구조, 스크류식 넓고 중간 좁고 좀 회전하도록, 액상이든 공기 회전하면 더 빠르게 됩니다. 더 공기가 더 차갑게 됩니다. 온풍기, 냉풍기에도 에어컨이다, 아니면 또 온풍기다 그러면 송풍을 했을 때도 이렇게 공기를 빨아들여서 다시 내뿜는 이런 구조를 이렇게 다 통로로 좁고 이렇게 회전과 나사식, 서로 스크류 나사식 회전 관계 넓고 좁고 촘촘히 넓고 중간 좁고 촘촘히, 이렇게 볼트 나사 있죠. 회전 간격이 넓고 중간 좁고 촘촘히를 만드는 석고보드에도 잘 박힌다고 얘기를 했죠. 볼트는 사선으로 하면 잘 잠궈진다고, 이게 특허라고. 그다음에 십자나 일자나 가운데 홈을 파주고 끝에 부분에 홈을 살짝 파주면 굉장히 잘 빠르게 체결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특허가 되겠습니다. 지적재산권. 그래서 지금 적외선 촬영기도 가능한데요. 제가 적외선 촬영기 얘기하다가 지금 기술을 일부러 여러 군데 제 걸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언급을 했는데, 적외선 촬영기는 이렇게 똑같이 레이더 소자 방식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적외선 파형을 분석하셔서 다양한 형태의 적외선 파형을 만들 수 있고, 그것을 서로 묶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넓은 각도로 이렇게 약하게 출력을 해서 펼쳤을 때는 탐지용으로 야간에 가능하고, 또는 그것을 대상물이 밝혀졌을 때 이렇게 촘촘히 적외선을 쏴갖고 그 부분만을 집중해서 야간에서도 볼 수 있으며, 또는 강하게 출력해서 살상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것을 적외선 이미지를 형상화시켜주는 형상기술, 그것을 전파를 되돌아주는 것을 형상화시켜주는 이런 영상 촬영 기술을 인해서 밤에도 그것을 보다 더 지금처럼 적외선 해가지고 아파치 헬기다 그러면 이렇게 희미하게 보는 식이 아니라 열처럼 보다도 좀 더 이렇게 컴퓨터 분석을 통해서 영상처럼 구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왜곡하면 안 되겠죠. 왜곡하면 안 되겠지만 정확하게 이런 것을 통해서 밤에도 낮처럼 볼 수 있도록 영상 촬영 기술, 영상을 구현한다는 거죠. 컴퓨터 해석을 통해서 이런 방식의 적외선 촬영기는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때 이렇게 제 방식의 레이더 소자 안에 하나의 피레침보다는 10개, 100개, 1000개, 2000개 보다 많은 미니라도 좀 많이 레이더 전파의 숫자를 쏠 수 있는 이 방식에 동원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그것이 레이더 소자가 팀별로 이렇게 여러 개로 쏠 수 있고, 또 전체가 집중해서 할 수 있겠죠. 이런 방식의 레이더 소자, A사 레이더 소자 방식은 제 방식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그 휴대폰 안에도 이것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또는 적외선 촬영기라고 해가지고 따로 밤에 열상 감시처럼 해가지고 영상 장비를 낮에는 이제 그걸 낮에도 가능하고, 두 개를 하이브리드로 이렇게 서로 다른 전파를 낮에는 그냥 일반 전파 쏘고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 묶음으로 관찰을 하고, 망원경처럼 밤에는 그렇죠, 이렇게 열상 감시로 열을 탐지할 뿐만 아니라 그 부분을 이렇게 컴퓨터 분석을 통해서 영상화시켜주는, 나처럼 볼 수 있게 하는 이런 기술들, 이런 것들도 제 레이더 소자 방식을 따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적외선 촬영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휴대폰 안에서도 어떻게 탑재가 가능합니까? 휴대폰에서도 이렇게 탑재가 가능합니다. 빛 없이도. 그럼 이것이 CCTV에도 이 기술이 적용될 수 있습니까? CCTV에도? 그렇죠. CCTV에도 기술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CCTV에서 화면을 찍어서 보내주면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것을 영상화시키는, 밤에도 낮처럼 볼 수 있게끔 프로그램 자체가 그것을 만들어주는 방식, 이런 것은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은 유선도 되고 무선도 됩니다. 무선은 서로 오키토키 방식으로 서로 파형이 틀린 묶음 전파를 사용해서, 하나는 암호화된 것일 수도 있고요, 인터넷을 통하지 않고 자체적인 망 구축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컴퓨터에서도 제가 CCTV에서도 이렇게 포토 방식으로 20개, 30개씩 꽂아가지고 전기 꼽는 게 있죠. 포토 이 방식으로 하는 게 자꾸 빠져요. 지금의 방식은 CCTV. 그래서 좀 불편하더라고. 조금만 흔들리면 영상이 좀 안 좋고 그래서 포토 방식으로 20개, 20개짜리, 30개짜리 기존의 어떤 그렇죠. 이런 것들을 뽑아갖고 하나의 선으로 컴퓨터나 CCTV가 이제 그 화면을 분석해서 프로그램이 있어갖고 영상 채팅처럼 그리고 채팅 프로그램처럼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니터에 수없이 유튜브 화면 유튜브 이제 프로그램 유튜브 동영상처럼 50개다, 20개다, 40개다 그걸 갖다 표현할 수 있으면 거기만 클릭을 하거나 거기서 사람을 감지하거나 유음신호 빨간불이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하면 모니터 한 개를 극복할 수 있잖아요. 뭐 채팅 방식은 뭐 수백만도 같이 동시에 채팅하잖아요. 유튜브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것이 구현이 가능하게끔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블랙박스도 이제 기존의 어떤 그렇죠 광학 렌즈로도 하지만은 밤에 이렇게 적외선이나 전파 방식으로 사람이 해가 되지 않을 정도 약한 출력이 되겠죠. 전파 방식으로 찍는 이렇게 블랙박스가 나온다면 그것도 이제 제 방식이에요. 근데 그런 촬영 기기, 방송국 촬영 기기도 될 수도 있고 카메라가 될 수도 있고 뭐 군에서 열상 감시 장비라든지 영상 감비, 잠지 장비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화면을 해석해 주기만 하면 되니까 프로그램이 똑똑해야 되겠죠. 그럼 낮에도 환하게 비행 전투기에서 막 수백 킬로미터 있는 것을 갖다가 영상을 분석해서 물론 가공으로 왜곡하면 안 되죠. 프로그램이 똑똑한 프로그램이어야 돼. 엉터리면 안 돼. 그만큼 정밀해야 돼. 수백 킬로미터 있는 것을 영상으로 보면서 전후 좌우를 움직일 수 있을까요? 예,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적외선 이런 탐지기로 해서 어군을 탐지할 수 있을까요? 드론이나 비행체에 실어서 탐지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자동차에 실어가지고 적의 집지를 탐지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휴대용으로도 가능하고요. 건물 부분에 감시 장비를 건물 이렇게 침입자가 발생하면 그걸 이렇게 신호를 발생시켜 준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곧바로 112에 신고해 준다든지 아니면 뭐 나한테도 이렇게 신호 걸 수도 있겠죠. 112에도 갈 수 있겠고 그럼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그쪽에 화면을 찍어서 나한테 보내주든지 서로 파형이 틀린 묶음 전파를 통해서 여러 개를 먹는 거죠. 파형이 틀린 묶음 전파를 통해서 나한테 보내주든지 적외선 촬영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CCTV와 스마트폰이 연동된 CCTV와 컴퓨터가 연동된 또는 노트북 컴퓨터가 연동된 서로 프로그램이 전파가 서로 송수신할 수 있고 그것을 해석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되는 거죠. 전파를 수신해 가지고 영상으로 구현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방식이 이제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군 탐지에도 이렇게 마이크로웨브 이렇게 마이크로웨브는 아니고 전파 방식으로 해서 어군 탐지도 가능하고 이렇게 적외선 탐지로도 어군 탐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동적인 거니까요. 동적인 움직일 때 어군들을 분석하고 하늘에서 하는 게 낫죠. 소나 방식은 너무 좀 그렇죠. 동적으로 이렇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렇게. 하여튼 이 방식은 이제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